쇼핑몰 매출이 잘 나오는데 대체 왜 망해요? 원가 계산을 못하나? 마진이 너무 적어?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나? 이런 지식이 부족한 이유로도 망할 수 있는데 오늘 내용은 그런 게 아닙니다. 실제 심리학 및 재무치료 분야에서 재정적 자기 파괴라는 개념이 있어요. 이 개념을 저희 같은 이제 1인 셀러들한테 빗대어 보면 수익을 잘 내다가도 반드시 한 번쯤은 스스로가 파괴하는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 선택은 돈의 단위가 뇌에서 흐려질 때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. 저도 이것 때문에 망할 뻔했었고 제 주변 분들도 이 사례를 겪거나 실제로 망한 분들이 있습니다. 지금은 매출이 낮더라도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. 언젠가는 한번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. 제가 구매 대행 4-5개월째에 처음 월 1,000만 원을 벌었는데 그때 정말 예상도 못 했었어요. 순식간에 수익이 엄청나게 펌핑이 됐었고 그때 제 머릿속에서 일어났던 변화가 뭐였냐면 나는 이제 월 1,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구나. 기술이 생겼다. 그래서 제 스스로에 대한 엄청난 자신감이 생겼었다는 거죠. 그때 이제 돈에 대한 가치관과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. 월 1,000만 원 정도는 앞으로 디폴트 값으로 봐야겠다라고 기준을 스스로 세웠다는 거죠. 이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 경험 안에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. 문제는 이 수익이 높아질 때 고통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.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건 2년 차였어요. 이 주문이 하루에 막 150건, 200건씩 들어올 때도 있었는데 구매 대행으로 이 정도면은 주문이 진짜 많은 거거든요. 그래서 주문이 폭증하고 CS도 폭증하고 스트레스도 폭증하고 그리고 제가 좀 수익을 좀 낸다는 얘기가 주변에 좀 퍼져서 인간관계에서도 힘든 일들이 좀 많이 생겼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 고통들이 한 번에 몰려온 거예요. 그래서 좀 대처하기가 어려웠고 힘들었었다는 거죠. 그래서 저는 그 자신감과 고통이 같이 겹쳐서 오는 순간 비극이 시작된다고 봐요. 그래서 나는 돈 버는 기술이 있으니까 더 잘 되면서 이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런 욕망이 생기고. 그런 이 마음이 들 때 저처럼 사업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안정적인 방법을 써서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무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경향이 많다라는 겁니다. 어떻게 무리를 하냐면 이 미래 수익을 담보로 도박처럼 레버리지를 땡겨요. 이 쇼핑몰 매출은 아직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, 사실. 매출이 상승할수록 잔고는 비어 있을 거고 그 돈을 실제로 쌓아가려면 시간이 걸려요. 그리고 세금도 생각해야 되죠. 거기다가 내가 계속 돈을 잘 벌 거란 보장도 없죠. 그러니까 현금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 때까지는 일단은 좀 버텨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 싫고 일단 지르는 거예요.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상황이 너무 짜증이 나니까. 저는 그때 제가 뭐만 건드리면 다 잘 될 줄 알고 또 아니면 어떻게든 잘 안 돼도 해결할 수 있을 줄 알고 일단 사무실 구하고 직원도 한 처음에 한 명 뽑았다 3명까지 뽑고 사입도 한 2천만 원 하고 코인도 하고 이러면서 이래저래 손해를 좀 봤었습니다. 그중에 그나마 잘 된 것도 있었죠. 근데 그런 선택을 했을 당시에 저는 순전히 운이 좋았어서 그리고 절제를 좀 해서 아직까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저와 정반대로 폐업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도 많다는 거예요. 제 주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이 구매 대행이나 위탁하시는 분들은 대표적으로 사입이랑 투자 때문에 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 어떤 사장님은 거의 월 매출이 1억 가까이 나왔었어요. 근데 이제 매출이랑 상관없이 네이버나 쿠팡에서 경쟁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근데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 셀러들이 날 따라서 상품을 올리고 이런 게 막 짜증이 난다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물량이랑 가격을 통제하고 싶으니까 무리하게 사입을 하는 거죠. 아직 현금 흐름도 불안정한데 배대지에다가 막 3천만 원씩 그냥 쌓아 놓는 거예요. 근데 미래에 들어올 돈을 땡겨서 산 건데 안 팔리면 지금 당장 내야 할 카드값을 못 내죠. 그리고 사입한 제품 말고 다른 제품들도 주문이 들어오면 카드 결제는 또 계속 해야 돼. 그럼 이제 리볼빙까지 써버리는 거예요. 그리고 배대지에서 사입한 물건들이 또 보관료를 따로 받는데 기간이 지나면 또 이것도 비싸집니다.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려면 또 사업자 통관으로 관부가세를 내야 돼. 그러니까 이게 결국 완벽하게 대처할 만한 해결책이 없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. 그럼 이제 단기간에 또 큰 돈을 만들려고 없는 돈을 끌어모아서 코인이나 주식 가서 단타를 치거나 애초부터 그냥 다음 달도 나는 월 1,000만 원 벌겠지 하면서 주식이나 코인에다가 그냥 투자해서 묶이거나 그러니까 운 좋아서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내 수익이 회수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. 그럼 이제 대출 받고 지인들한테 돈 꾸러 다니고 이런 악재들을 계속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.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기존에 잘하던 그 상품을 팔면서 몇만 원씩 남기는 그 셀링을 하고 싶지가 않아져요. 왜냐면 잃은 돈만 보이니까. 그리고 계속 하더라도 돈이 이제 없으니까 매출이 나와도 팔지를 못해. 카드값을 낼 여력이 안 돼서.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게 키운 내 결과물들을 다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. 그렇게 쇼핑몰을 접게 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, 실제로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걸 좀 시도를 하잖아요. 그럼 그 과정에서 내가 손해를 볼 때 그게 나한테 전혀 타격을 주지 않는다
라는 마인드랑 실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위기 관리와 리스크를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. 뭘 하더라도. 자꾸 잘 되면, 돈이 들어오면, 이런 가정이 들어가는 순간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거예요. 특히 저나 제 영상 보는 분들처럼 사업 경험이 부족한 그런 1인 셀러라면. 그래서 유튜브 보면 이런 말들 많잖아요. 저도 뭐 하는 말인데, 지금에 만족하면 안 되고 더 늘려나가야 되고 뭐 사입할 수 있으면 하고 뭐 브랜딩도 해야 되고, 다 맞는 말이에요. 근데 그거는 상황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면서 기존 사업을 안정화를 시키고 계획을 충분히 짜놓고 천천히 해도 됩니다. 누가 뒤에서 칼 들고 쫓아오지 않으니까. 그래서 이제 막 잘 되기 시작하는 시점, 그리고 고통이 동반되는 시점이 이 쇼핑몰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매출이 좀 나왔을 때 자기 자신을 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, 운이 좋았고 그리고 이 운이 나한테 지금 왔으니까 여기서 내가 최대한 실력을 쌓으면서 발전해 나아가야겠다, 그리고 망하지 않는 게 최고의 전략이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